우리가 화학 반응을 얘기할 때, 자, 화학 반응은 반응하는 물질이 자, 생성물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자, 어떤 반응은 자,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반응은 생성물이 반응물로 돌아가지 못해. 근데 어떤 경우는 생성물이 반응물로 돌아갈 수도 있어.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 이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구분 좀 할 거야. 크게. 근데 여태까지는 앞쪽에 대한 걸 많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 자, 그러면 요 같은 경우 원래 이제 화투에 있던 내용인데 이게 화원으로 조금 내려왔어. 그리고 이제 바뀐 교육 과정에서는 고2 때 배우는 화학에서 아예 이거를 대놓고 화투에 있는 내용이 확 들어가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요건데. 자, 요 같은 경우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반응을 뭐라 하냐면은 정반응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요도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니까 정반응이 되겠지. 근데 다시 생성물이 반응물로 되돌아가잖아. 그럼 우리는 이것을 역반응이라고 돼. 역반응. 그럼 결국은 반응을 뭘로 구분할 수 있을까? 역반응의 유무야. 그래서 얘는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잖아. 얘는 역반응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역반응이 가능해. 그래서 뭐라고 그래? 가능하다, 역반응. 가역반응이라고 얘기한다. 가역반응. 그럼 얘는 역반응이 불가능하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비가역 반응이라고 해요. 비가역 반응.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학 반응을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 요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좀 할 거야. 그래서 역반응이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느냐 요걸로 구분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가역과 비가역 반응을 이제 구분하는 문제가 어떤 이제 이렇게 어떤 반응이 가역이냐 비가역이냐 이렇게 주어지기도 하지만은, 자, 이게 이제 양을 가지고서 이제 반응물, 생성물. 그러면 비가역은 자,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니까 반응물은 자, 그래서 반응물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반응물이 없을 때, 자, 반응물이 없을 때까지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반응이 완료가 됐을 때, 자, 완료가 됐을 때는 반응물은 존재하지 않거나, 예를 들어서 반응물이 2개 이상이라면 2개 이상 중에 이제 최소한 1개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최소한 1개는. 그러니까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해. 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비가역이라면은 수소가 0이 됐어. 산소로 남을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수소가 없으니까 반응이 일어나지 않거든. 또는 산소가 0이 됐어. 그러면 수소가 남았어. 그러면 이 경우도 정반응이 자, 어떻게 돼? 더 이상 일어나지 않거든. 반응이 완료됐거든. 근데 역반응이 일어난다면 반응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수소하고 산소도 종료가 되더라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자, 반응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2개의 반응물이 2개 이상이라면 최소한 1개는 절대로 1개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응물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는 있다 없다. 반응물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는 없다. 알지? 바로. 하지만 가역 반응은 정반응은 반응물이 줄어들고 생성물이 늘어나지만, 자, 역반응은 다시 반응물이 생기잖아. 그래서 이 가역 반응에서 역반응도 같이 일어나니까 반응이 완료가 되더라도, 자, 이때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존재한다는 거야. 이게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을 구분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B가 되는 비가역 반응을 보잔 말이야. 그럼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농도라고 했을 때, 자, B는 생성물이니까 늘어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A는 줄어들겠지. 자, 이렇게 돼. 그래서 A의 농도가 뭐가 돼? 0이 되는 거야. 그럼 이 경우는 B의 농도 0이 아니잖아. 그러면 반응물인 A가 없다는 얘기니까 얘는 가역이야, 비가역이야?
비가역이지. B가 A가 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A가 B가 되기도 하지만 B가 다시 A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때는 자, 시간에 따른 농도 그래프가 어떻게 바뀔까? 자, A가 자, 이렇게 B는 이렇게 늘어나겠지. 자, 근데 A도 줄어들면서 자, 이렇게 반응이 완료가 됐을 때 A의 농도 0이 아니란 얘기야. 그럼 이때는 뭐다? 그렇지. 가역 반응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역과 비가역을 일단 구분을 좀 해놔야 돼. 가역과 비가역이 바로 이런 의미다. 알겠지? 자, 필기하겠습니다. 필기하고. 저희 동쪽평형에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약간 우리 1단원에서 양적 관계 기본 계산이 좀 들어갈 거야. 근데 그것도 별거 없어. 그냥 개수비만큼 반응하고 생성이 되잖아. 그래서 줄어들고 늘어나는 변화량의 비가 개수비가 된다. 요것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냥 쉽게 문제 풀 수 있어. 어렵게 나오진 않으니까 여기는. 가역, 비가역 확실하게 구분하고 용어들, 그리고 이제 그래프 나왔을 때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존재하면 얘는 가역 반응이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지. 됐니? 그럼 이제 우리가 요 동쪽평형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용어적인 것들 하나 한번 좀 정리 좀 하고 갈게. 자, 이게 이제 동쪽평형에서는 이제 이게 화학 반응이잖아. 그럼 이제 우리 그 반응이 얼만큼 자 빠르게 일어날지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반응 속도라고 그래. 반응 속도. 자, 이 반응 속도는 반응의 빠르기야. 빠르기. 그러니까 반응의 빠르기니까 우리가 속도라는 개념은 시간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 반응의 빠르기는 어떻게 할 거냐? 자, 반응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 화학 반응은 반응물은 줄어들고 생성물은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응물이든 생성물이든 그 시간 동안에 얼만큼 줄어들고 얼만큼 늘어날까? 같은 시간 동안 줄어드는 양이 많을수록 어떻게 돼? 그 반응은 빠르게 일어나는 거잖아. 같은 시간 동안 늘어나는 생성물의 양이 많을수록 어떻게 돼? 그 반응은 빠르게 일어난단 말이야. 그 결국은 반응 속도는 시간분의 반응물이란 생성물의 변화량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알겠지? 그래서 바로 자, 이것이 이제 반응 속도야. 그래서 반응 속도는 자, 시간분의 변화량이고, 자, 이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뭐 여러 개 있겠지만 우리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자. 바로 반응하는 물질의 농도. 그래서 농도가 클수록 반응 속도 빨라집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온도가 높을수록 운동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자, 그만큼 어떻게 돼? 불안정한 상태가 많이 더 불안정해지고 그래서 더 반응하려는 경향성이 더 강하다는 거야. 그래서 반응 속도는 농도하고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반응 속도라는 개념을 알았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가역 반응 기준으로 한번 가볼까? 가역 반응 기준. 그래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고 다시 생성물이 반응물이 될 거야. 그러면 바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정반응의 빠르기가 있겠지. 정반응의 빠르기.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V1이라고 하단 말이야. 정반응의 속도를 다시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이 되는 역반응이 있을 거라고.
그 역반응의 빠르기를 우리는 V2라고 한번 해보잔 말이야. 가역반응 기준이다, 이거. 가역반응. 그러면 정반응과 역반응의 빠르기를 봤더니 V1과 V2를 봤더니 오이, 정반응이 더 빨라. 그렇다면 외관상 봤을 때는 뭐가 관찰이 되니? 정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관찰이 될까? 역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관찰이 될까? 더 빠른 반응이 관찰되겠지. 그러니까 외관상으로는 정반응이 관찰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정반응이 우세하다라고 얘기할 거야. 정반응이 우세하다. 그럼 정반응은 반응물이 줄어드는 거야, 늘어나는 거야? 반응물이. 정반응은 반응물이 줄어드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속도를 비교해서도 할 수 있고, 자, 하지만 이걸로도 할 수가 있잖아. 아, 이때는 반응물이 줄어들고 있네? 그러면 생성물은 어떻게 될까요? 그치, 늘어나겠지. 생성물은 늘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뭐 시간에 따른 농도 그래프가 막 이제 주어질 거야. 근데 반응물의 농도가 줄어들고 있고 생성물의 농도가 늘어나고 있다. 아, 얘는 지금 뭐야? 정반응이 더 빠르게 일어나는구나.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 바로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 자, 이번에는 정반응과 역반응을 봤더니 이번에 역반응 속도가 더 빠른 거야. 그럼 우리가 관찰했을 때,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반응이 관찰이 될까? 그렇지, 역반응이 관찰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역반응이 관찰이 된다, 또는 역반응이 우세하다. 근데 여기 조심할 거. 역반응이 관찰이 된다고 해서 이 반응은 역반응만 일어난다? 아니지. 정반응과 역반응이 항상 가역반응 같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어떤 반응이 더 빠르게 더 잘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관찰했을 때 반응은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 그치? 바로 그 얘기야. 그러면 역반응이라는 거는 반응물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늘어나고 생성물은 그래. 줄어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반응물이 늘어나고 생성물이 줄어들고 있으면 아, 이 반응은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는구나. 역반응 속도가 더 빠르구나.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 거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 그리고 그 속도는 0이 아니야. 그러니까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나고 있어. 만약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0이면 이건 뭘 뜻해? 반응 자체가 안 일어나는 거야, 지금. 그럼 이때는 0이면은 이건 그냥 비가역인 거야. 비가역인 거야. 알겠지? 어쨌든 간에 가역 반응에서는 반응이 완료됐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왜? 항상 반응은 일어나고 있다. 근데 정반응과 역반응 중에 누가 더 빠르냐에 따라서 정반응이 보이고 역반응이 빠르면 역반응이 보일 거고, 그러면 같으면은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 없는 것처럼 보이니?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 물질의 양인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겠지. 그런데 이때는 반응이 종료가 된 거야. 자, 끊임없이 반응이 정반응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역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를 뭐라 하냐면은, 자, 이때를 동적 평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알겠지? 언제가 동적 평형이야?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을 때. 자, 외관상으로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지. 자, 이게 바로 동적 평형이야. 그래서 동적 평형을 가지고 있어.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평형 상태라고 얘기한다. 그치, 평형 상태가 안정하지. 왜냐면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역 반응에서는 모든 화학 반응의 방향성이 뭐야? 평형에 도달하는 거야. 그래서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서 정반응이 더 잘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역반응이 더 잘 일어나기도 하고, 바로 이제 이런 거지. 그래서 요 동적 평형이란 거, 요 표현 좀 잘 봐. 언제 동적 평형이 일어나냐? 바로 이제 이런 거지, 이런 거.
그래서 화투에서는 이제 요걸 가지고서 반응 속도를 계산한 식이 있어. 그러면은 V1과 V2가 그 식들이 똑같겠지. 그걸 이용해서 이제 평형 상태일 때 상수값을 정해. 평형 상수. 그래서 화투에서 이제 그게 나오는데, 그냥 우리 이제 평형 상태, 동쪽 평형이 뭔지 요거만 좀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야. 기말 시험 기간 나왔어? 12월 달이야? 네. 12. 어? 12월 어. 8일이었나? 8일? 둘째 주. 둘째 주? 둘째 주 첫째 날. 중간고사 기간 너무 짧았어, 그치? 야, 11달 수능이네? 벌써? 시간 빠르다, 그치? 너 이제 1년 남았어. 보통 수능이 11월 둘째 주 목요일이었거든? 맞아요. 그것도 무조건 목요일. 둘째 주 목요일이 항상. 근데 그게 한 번인가 두 번 연기가 됐어. 두 번인가. 하나는 이제 뭐, 저기,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그 한 번은 어떤 그게 지진 때문이었나? 포항 지진인가? 그 때문에 지진 위험 때문에 일주일이 연기가 됐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보통은 이제 11월 둘째 주. 자, 요런 식으로. 되고, 지금쯤 이제 막 수시 결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겠구나.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한참 면접 보러 다니고, 막 그럴 기간이야. 수능 보기 전에 면접. 두 가지야. 그러니까 수능 전 수시 전형이 있고, 수능 전 면접이나 논술 보는 대학이 있고, 수능 후 보는 대학이 있어. 그래서 보통 주요 대학들은 수능 후인데, 보통 수능 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능 후는 보통 논술 전형이 많고, 수능 전에는 보통 이제 학종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구술 면접 보는 전형들. 수능 전에 보는 데는 정시 성적을 안 봐요. 그 이제 그 최저가 있는 전형이 있고 최저가 없는 전형이 있어. 그 최저랑 상관없이 그냥 미리 수능 전에 이제 뭐 면접이라든가 결과가. 그래서 이제 그 수능 전에 발표가 이제 지금 발표 나는 거는 최저 없는 전형이 발표가 나기 시작해.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한 10월 한 이제 심하면은 10월 마지막 주까지 면접 보는 대학들도 있어. 연대가 원래 수능 후였다가 몇 년 전에 수능 전으로 바뀌고. 보통 주요 대학은 이제 수능 후, 그러니까 보통 최저. 그래서 이제 수능 보고 잘 봤다. 그 논술 안 보러 가고. 수능을 못 봤다. 그럼 이제 보러 가고. 최저는 맞췄다 싶어도 보러 가고. 막 이제 그런 전략적으로. 그리고 이제 수능 전에 이제 좀 면접 보는, 논술 보는 대학은 약간 소신 지원 쪽으로 가고. 이제 보통 이제 막 그래. 한 달 남았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 목요일이잖아요. 금방이야. 그러니까 시간 금방이야. 자, 생각해봐. 올해 금방 갔지. 지나고 나면 금방 가잖아. 그러니까는 마찬가지야. 항상 모든 기간은 금방 지나. 그래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돼. 진짜로. 자, X축의 시간이고 Y축의 농도라고 한번 해보잔 말이야. 그러면은, 자, 요렇게 B의 농도. 자, 요런 식으로 A의 농도. 자, 요렇게 표현하게 되면, 자, 요 구간을 볼까? 자, 지금 이 구간은 봐봐라. A의 농도 0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반응은 무슨 반응? 가역 반응이야. 반응물, 생성물 모두 다 존재하잖아요. 가역 반응이죠? 그러면 이때 요 구간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A가 줄어들고 변하고 있잖아. A가 반응물이 줄어들고 생성물이 늘어나고 있지. 자, 반응물이 줄어들고 생성물이 늘어나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정반응이 우세하다는 거지. 그치? 정반응이 더 잘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응물이 줄어들고 생성물이 늘어나는 거잖아. 항상 기억해. 정반응은 반응물이 줄어들고 생성물이 늘어난다. 역반응은 반응물이 늘어나고 생성물이 줄어든다. 이건 항상 기본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지. 가역도 마찬가지죠. 반응물 줄어드네? 정반응이 더 잘 일어나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요때, 자, 요 시간대에 어떻게 돼요? B의 농도와 A의 농도는 변하지 않죠.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이 일정하지. 그러면 요때가 바로 뭐가 된다?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도달했다고 얘기할 거야. 그러면 요때는 지금 무슨 상태야? 이때가 우리는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이해됐니? 됐지? 그래서 요 그래프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 지금 이제 여기는 정반응이 관찰되는 거지. 봐봐. 딱 봤더니 반응물이 줄어들고 있고 생성도 늘어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정반응이 관찰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정반응이 우세하다는 거지. 저 정반응의 빠르기가 역반응의 빠르기보다 더 크다는 거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자, 봐봐. 이 반응 가지고 계속 갈게. 내가 어떤 용기에다가 A만을 집어넣었어. 자, 어떤 용기에다가 B를 집어넣었어. 자, 어떤 용기에는 A하고 B를 모두 집어넣어요. 자, 그러면은 요 세 가지 중에서 시간이 지났을 때 동적 평형에 도달하는 경우는 뭐야? 같이 있는 거? 잘 봐. A만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 A가 B가 되는 반응이 일어나면서 B가 생기겠지. 그럼 B가 생기니까 다시 B가 A가 되는 반응도 일어나겠지. 그러면 시간 지나면 동적 평형에 도달할까 안 할까? 하겠지. 그래서 이때는 A가 B가 되는 것이 먼저 일어나니까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다가 동적 평형에 도달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B가 A가 되는 역반응이 일어나겠지. 그러면 A가 생기니까 다시 A가 B가 되는 정반응도 일어나겠지. 그래서 이 경우는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다가 동적 평형에 도달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조건에 따라서 A가 많거나 B가 많거나, 자, 이걸 우리가 이제 평형 농도라고 하잖아. 그럼 평형 농도가 아니라, 자, 만약 A가 평형 농도보다 높아.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 평형 농도에 가기 위해서 A는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게 A, B의 농도에 따라서 얘는 정반응 또는 역반응이 둘 중에 하나가 우세하게 일어날 거야.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날 수 있어. 어쨌든 간에 얘도 동적 평형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경우가 전부 다 뭐야? 동적 평형에 도달한다. 무슨 얘기 알겠지? 그래서 저기까지 하나만 더. 가만히 A만 있는데 반응이 A가 반응물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A가 B가 되는 반응이 먼저 일어날 거 아니야. 그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는 거야. 그럼 B가 생기니까 다시 B도 A가 되는 역반응도 일어나겠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이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니까 시간 지나면 동적 평형에 도달한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B만 있어도 B가 A가 되는 역반응이 일어나잖아. 역반응이 일어나면서 A가 만들어지니까 다시 A가 B가 되는 정반응도 일어나잖아. 이 개념 잘 봐야 돼. 우리가 동적 평형에서 이 개념이
거의 대부분의 이게 기본 베이스로 깔릴 거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이 있는데, 자, 일단 먼저 비가역부터 먼저 확인하자. 왜냐면 대부분의 화학 반응의 거의 한 99% 이상은 가역 반응이야. 그리고 극히 일부가 비가역 반응이다. 비가역 반응. 그래서 가역 반응 우리가 다 할 수 없잖아. 너무 대부분이 가역이니까. 그러니까는 가장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이해가 있어야 돼. 자, 먼저 비가역 반응, 연소 반응 해봐. 자, 우리가 종이를 태워. 그럼 종이는 산소하고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물이 되잖아. 그럼 생각해봐. CO2와 물이 만나면 종이하고 산소가 돼? 그래서 연소 반응 비가역이야. 알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무조건 태우는 반응은 비가역 반응이다. 태우는 반응은 비가역 반응이다. 자, 염산하고 NaOH 중화 반응이네. 그래서 물하고 소금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물에다가 소금 넣어주면 염산하고 NaOH가 만들어져? 그럼 소금을 먹으면 큰일 난다, 그치? 그러니까 이거 비가역이야. 그치? 자, 그럼 염산에다가 마그네슘 금속을 집어넣어줘. 자, 수소기체가 발생하잖아. 그러면 수소기체를 다시 집어넣어주면 염산과 마그네슘 금속이 나올까? 그건 아니란 얘기야. 알지? 그래서 이렇게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 앙금. 그래서 앙금은 물에 녹지 않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렇게 AgNO3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있으면 양이온끼리 위치 바꿨을 때 자, 염화, 은이라는 앙금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얘는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야. 근데 웃긴 건 화투에서는 얘도 가역으로 차준다. 화투에서 이거 가역으로 쳐. 되게 웃겨. 이거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선까지 이게 100% 안 녹는 건 아니지. 아주 극히 소량은 녹지. 지금은 비가역이고. 그러니까 화원에서는 비가역으로 표현하고 화투에서는 나중에 이제 계산할 때 우리가 평형 상태를 상수로 표현하거든. 평형 상수. 그때 요 앙금 생성도 들어가. 그래서 가역으로 따지고. 저것만이 아니라 앙금 생성 자체가요? 아니, 앙금 생성 자체가. 그러니까 100%안 녹는 것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99.9%가 안 녹고 0.1%가 녹아도 그건 녹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화원에서는 거기까지 깊게 못 들어가니까 외관상 관찰했을 때 역반응이 아예 안 일어나는 것만, 역반응이 관찰 안 되는 거. 그렇지? 그래서 요렇게 네 가지인데, 자, 잘 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반응식이 주어졌잖아. 물론 이제 말로 표현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 풀 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뭐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금속과 산의 반응, 같이 이런 기체, 그 다음에 앙금 생성 반응, 중화 반응, 연소 반응. 자, 이런 거 대표적인 반응들은 알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반응식이 막 주어졌어. 근데 얘가 가역일까 비가역일까를 봤을 때 뭐냐면은, 잘 봐라. 자, 수용액이야. 그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액체 상태란 얘기야. 고체잖아. 그럼 반응물에는 고체하고 수용액이 있어. 그런데 뭐가 나왔다? 기체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성물에 반응물에 없는 상태가 존재하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이제 어떤 반응식이 주어졌을 때 얘가 가역이다 비가역이다를 모두 다 알 수가 없잖아. 그치? 만약 자, 이런 거의 이 경우는 비가역 반응은 거의 다 생성물의 어떤 상태가 반응물과 다른 거. 자, 반응물과 다른 상태라면 얘는 거의 비가역 반응이야. 자, 반응물은 수용액과 고체인데 생성물이 기체란 말이지. 자, 봐. 수용액인데 생성물의 고체란 말이야.
다르잖아. 그치? 자, 수용액인데 여기 액체가 나왔잖아. 수용인데 액체가 나왔지. 자, 기체인데 액체가 나왔잖아. 응? 수용액은 액체인데 이건 순물질 혼합물이고 얘는 순물질 액체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건데 생성물의 상태가 반응물과 다른 상태를 갖는다면 얘는 비가역 반응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거의 모든 100% 모든 비가역 반응은 생성물의 상태가 반응물과 다른 상태야. 이거를 우리가 조금 유식한 용어로 쓰면은 이거를 불균일상 반응이라고 그래. 그래서 비가역 반응은 자, 상이랑 상태가 서로 균일하지 않다, 다르다. 특히 생성물의 상태가 반응물과 다르면 보통은 얘네들은 비가역 반응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알겠지? 그래서 자, 이런 대표적인 비가역,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가역하고 비가역 구분하는 것들이 이제 기본 문제로 이제 나오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 모두 이게 불균일상 반응이 모두 다 비가역이란 건 아니야. 가역도 있긴 해. 근데 비가역은 거의 다 불균일상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특히 생성물의 기체, 고체가 나왔을 때, 생성물이 기체나 고체일 때, 만약 고체가 나오는데 그게 녹아, 그 고체를 표시 안 하고 똑같이 AQ를 표현하겠지. 그러니까 고체로 표현됐다는 얘기는 이 자체로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지. 바로 이제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가역 반응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제 뒤에 물의 증발과 응축은 뒤에서 자세하게 다룰 거고, 그러면 이제 가역 반응이 몇 가지를 뒤에 자세하게 다룰 거고, 일단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 굉장히 많은 것 중에, 자, 먼저 물의 증발과 응축. 이거잖아. 액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다시 액체가 되잖아. 그러니까 둘 사이에는 가역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증발, 응축. 그리고 나서 요거, 자, 요 두 개 좀 잘 봅시다. 요 두 개 잘 봐요. 자, 염화 코발트가 있다. 염화 코발트. 자, 푸른색의 염화 코발트인데 얘는 물하고 만나면은 자, 여기 물이 많으면 물에 녹아서 용해 되겠지. 수용액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소량의 물이야. 소량의 물. 그러니까 소량의 물을 만나면 이 물에 녹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흡수해서 자기 쪽으로 끌고 와. 그래서 요 물하고 자, 결합을 해버린다. 여기 이제 뭐 배유 결합인데 예전에는 이게 고등 과정에서 요거 나왔었어. 배유 결합할 때 이거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교육 과정 빠졌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대학 가서 일반화 갈 때 배울 거야. 그러니까 염화 코발트가 물 분자랑 결합해서 단단한 고체가 된단 말이야. 그때 붉은색이 된다. 그래서 푸른색의 염화 코발트는 붉은색, 물을 흡수하게 되면 붉은색이 돼. 그치? 그럼 이제 요렇게 해서 물을 흡수하잖아. 그럼 다시 이 붉은색의 염화 코발트, 요 고체에다가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이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면서 물이 빠져나가겠지. 그러면 이 붉은색이 무슨 색으로 다 바뀐다? 푸른색으로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물을 만나면 푸른색이 붉은색이 되고 얘를 다시 가열하면 붉은색이 푸른색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읽느냐? 물하고 결합했잖아. 우리가 산소하고 결합하면 뭐라고 그래? 산화물. 염소하고 결합하면 염소화물. 또 염화물. 수소하고 결합하면 수소화물이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물하고 결합했지. 몇 개의 물과? 그래서 6. 물 숫자 써서 수화물. 그래서 염화 코발트 6수화물이라고 그래. 알지? 또 숫자 6 넣어도 상관없어. 그래서 바로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황산구리 있단 말이야. 황산구리가 무색이거든. 근데 얘가 물을 흡수하게 되면은
자, 황산굴이 오수화물이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무슨 색이 된다? 푸른색이 된다. 그럼 다시 어떻게 돼? 가열하면 물이 증발해서 날아가 버리고 다시 푸른색이 무색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물을, 자, 이게 염화 코발트하고 황산구리가 이 어떤 물질이 물인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거잖아. 그치? 바로 이제 요런 것도 있고, 요 두 개.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석회동물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탄산칼슘이, 우리가 이제 탄산칼슘이라고 하는데, 이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석회암이거든, 석회암. 그치? 자, 이게 뭐냐? 빗물이야, 빗물. 그래서 빗물이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빗물에 녹으면, 그래서 빗물은 약산성을 띈다는 거지. 탄산에 의한 약산성. 자, 녹으면 이게 이제 중화 반응하거든. 그러면서 칼슘 이온하고 탄산수소 이온으로, 자, 수용액이 돼버려. 그래서, 그럼 이게 수용액으로 빠져나가니까 이 고체인 석회암이 녹아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석회암에서 석회암지대에 구멍이 막 생긴단 말이야. 이것이 정반응이 바로 뭐다? 석회동굴이 만들어지는 과정. 물론 이 반응은 굉장히 느려. 석회동굴 만들어지려면 최소 막 5,000년 막 이렇게 시간이 필요해. 석회동굴 가봤잖아, 초등학교 때. 그치? 그래서 석회동굴 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 종유석, 그치? 석순, 석주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럼 역반응이 뭐냐? 그 석회동굴 바닥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제 얘네들의 이제 얘네들의 수용액이 막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역반응을 하면서 석회암, 탄산칼슘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야. 만들어지면서 얘네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가지고 기둥같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종유석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그래서 석회동굴이 생성되는 반응은 종유석이 만들어지는 반응과 같이 가역 관계를 이룬다. 그래서 대표적인 가역 반응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 특히 이 두 개. 왜냐면 증발과 응축 우리가 뒤에서 계속 할 거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반드시 잘 체크해 놓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동적 평형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해. 알겠지? 자, 먼저. 자, 우리가 어떤 화학 변화, 화학 반응에서도 동적 평형이 나타날 거고 물리적인 변화에서도 동적 평형이 나타날 거 아니야. 그래서 먼저 첫 번째가 자, 증발과 응축이다. 증발과 응축. 그래서 증발과 응축인데 이거지. 액체가 기체로 기화가 되고 기체가 액체로 액화가 되거든. 그럼 이 액체와 기체 사이는 가역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야. 그랬을 때 기화는 증발과 응축이라는 것이 증발하고 끓음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액화는 응축하고 응결이라는 것이 있어. 여기에서 우리가 다룰 거는 증발하고 응축만 다룰 거예요. 알겠지? 자, 증발은 바로 표면에서의 기화 현상이야. 그 우리가 빨래가 마르듯이 컵에 있는 물이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것처럼. 그래서 표면에서의 기화 현상이면 끓음은 자, 액체 전체에서 나타나는 기화 현상이야. 자, 증발은 액체 구간의 모든 온도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물이라면 0도씨 물부터 100도씨 물 사이에서 모든 물에서 표면에서 증발을 한단 말이야. 하지만 끓으면 어떻게 돼? 끓는 점에 하나의 온도에서 일어나는 거지. 바로 이제 요거고. 자, 그럼 응축은 뭐냐면, 아니, 여기가 이제, 봐봐. 여기가 물이라고 한번 해보자 말이야. 여기 공기. 그럼 여기는 물이 이제 증발하면서 물이 뭐가 돼? 수증기로 빠져나올 거 아니야. 그럼 수증기는 기체거든. 자, 우리가 기체하게 되면 딱 두 가지를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기체는 눈에 안 보인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끊임없이 자유롭게 운동한다. 움직인다. 그러니까 증발돼서 수증기가 만들어졌고 이 수증기는 기체고 이 기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는 모든 방향으로 막 움직일 거야. 그래서 증발된 기체를 뭐라고 하냐? 증기라고 합니다. 증기. 베이퍼. 그래서 증발된 기체가 만약 물이 증발하면 수증기, 물 숫자서 수증기. 에탄올이 증발했으면 에탄올 증기. 이렇게 한단 말이야. 벤젠이 증발했으면 벤젠 증기. 그러니까 증기라는 것이 수증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증기는 증발된 기체를 얘기하는 거야. 영어로 우리가 베이퍼라고 그래. 베이퍼. 자, 그러면 요 수증기,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는 움직이잖아. 그럼 움직이다가 모든 방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어디로도 움직여. 물 쪽으로도 움직일 거 아니야. 그 물하고 충돌해. 충돌하면 어떻게 돼? 충돌할 때 물의 인력에 의해서 쏙쏙쏙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증기가 액체와 충돌하면서 액화되는 것을 응축이라고 한다. 응축. 알겠지? 그래서 증발된 기체가 액체와 충돌하고, 자, 응결은 우리 그 있잖아, 새벽에 안개 꼈어. 이슬이 맺혔어. 그게 응결이야. 자, 온도가 낮아지면서 액화되는 거야. 자, 온도가 내려가면 입자 간의 인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기체들이 물이 수증기가 서로 인력에 의해서 붙어서 덩어리가 되면 그게 물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안개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응결. 그래서 응결이 일어나는 온도를 뭐라고 그래? 이슬점이라고도 얘기하잖아. 응결점, 이슬점. 이슬이 맺히는 온도. 그게 온도가 내려가면서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증발하고 응축, 기화 액화 중에서 우리는 여기 증발과 응축, 자,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할 거란 얘기야. 요 증발과 응축은 거의 수능에 한 출제 확률이 90%, 거의 한 8, 90%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거의 1년 고3들 모의고사 보는 데서 한 번 정도 빼고는 다 나올 거야. 그만큼 이거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야. 그래서 내신도 이거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돼. 무조건 나와, 무조건. 무조건 나와.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만 잡아놓고 있으면은 절대 틀린 일은 없다. 복잡한 계산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자, 증발은 표면에서 액체 입자 간에, 자, 얘는 공기 중으로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럼 입자 간에 뭐가 있어? 인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공기 중으로 날아가려면 이 인력이 끊어져야 되지. 그래서 표면에서 액체 입자 간의 인력을 끊고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것, 이탈하는 현상이 바로 뭐다? 증발이다. 자, 그러면은 증발하려면 뭐를 끊어야 돼요? 액체 간의 인력을 끊어야 돼요. 이게 메인이야. 그러면 액체 간의 인력이 크면 증발은 잘 될까 잘 안 될까? 잘 안 되지. 자, 증발되는 변화량이 줄어들겠지. 그래서 증발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자, 인력하고 증발은 반대예요. 인력을 끊고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액체 간의 인력하고 증발은 서로 반대야.
자, 요 관계 잘 봐야 돼. 왜? 자. 서로 다른 두 액체가 있어. 자, A하고 B가 있다고 해보잔 말이야. 자, 서로 다른 두 액체 A, B가 있다고 해보잔 말이야. 같은 온도야. 같은 온도. 같은 온도. 자, 그랬더니 끓는 점을 비교했더니 B가 더 커. 자, 끓는다는 건 뭐야? 액체 전체에서 액체 간의 인력을 다 끊고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럼 끓는 점이 높다는 거는 액체 간의 인력이 크니까 그 인력을 끊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가 열이 필요하고 더 높은 온도에서 끊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끓는 점이 높다는 거는 인력이 크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럼 인력이 크면 증발은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작아지죠. 반대니까. 그래서 증발 속도는 인력이 작은, 즉 끓는 점이 낮은 액체가 증발이 잘 되고 증발 속도가 더 빠르다. 바로 이런 거지,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요 서로 다른 두 액체, 요 관계도 잘 봐두고 모의고사에도 가끔씩 튀어나오니까. 액체 간의 인력은 뭘로 판단하면 끓는 점이야. 끓는 점이 높을수록 인력이 강해. 알지? 자, 다음. 동일한 액체에서는, 자, 서로 다른 액체를 비교했잖아. 이제 동일한 같은 액체 보잔 말이지. 예를 들어서 물이면 물. 이런 거. 자, 온도를 높여주면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죠. 무조건 온도는 입자 운동이야.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입자의 운동이 많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액체 간의 인력은 어떻게 돼요? 입자 간의 인력은 커진다, 작아진다? 그렇지. 작아진다. 자, 작아지니까 증발이 잘 일어나지. 네. 그래도 움직이니까 어떻게 인력이 더 약해지지.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각각 움직이니까 서로 간의 인력, 잡아당 힘은 이렇게 움직이니까 약해지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중력이 더 세요. 그러니까 온도 낮은 온도가 낮아지면 온도가 줄어들잖아. 그럼 생각해봐라. 아니, 서로 잡아당기고 있는데, 원래 움직이고 있어. 그치. 항상 잡아당기고 있는데 움직임이 클수록 어떻게 해야 돼? 잡아당긴 힘은 약해진단 말이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증발이 잘 되고, 그래서 증발 속도가 어떻게 된다? 빨라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도씨 물이라고 해보잔 말이야. 우리나라에 있는 30도씨 물과 미국 LA에 있는 30도씨 물, 그럼 그 30도씨 물은 서로 간의 인력은 크기가 어떻게 돼요? 그치, 같잖아. 그치, 같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하면 입자 간의 인력이 항상 같기 때문에 증발 속도는 그냥 일정히 유지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온도가 변해야만 증발 속도가 변하는 거야. 맞니? 그치? 그러니까 이게 10g의 물이든 100g의 물이든 상관없다. 그치? 온도가 같으면 10g 물의 증발이나 100g 물의 증발되는 속도는 어떻게 돼? 똑같단 말이야. 인력이 항상 같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 액체에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 동일 액체. 같은 액체에서 서로 다른 액체는 끓는 점 비교하면 되고, 자, 같은 액체에서는 증발 속도는 무조건 온도의 영향만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온도가 같으면 30도씨 물이면
우리나라에 있는 물의 증발 속도나 L에 있는 물의 증발 속도나 똑같다는 얘기야. 증발되는 속도는 무조건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그리고 온도가 높아질수록 증발 속도는 증가한다. 내가 그랬지, 아까 반응 속도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그치? 자, 그래서 반응물의 농도하고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 농도와 온도. 자, 응축. 자, 응축은 증발된 기체, 줄여서 뭐라고 한다? 증기. 자, 베이퍼라고 한다. 알겠지? 자, 증발된 기체, 증기가, 자, 얘는 기체니까 모든 방향이 움직이잖아. 그러다가 액체와 충돌하면서 액화되는 현상이 뭐다? 충돌이, 응축이다. 충돌. 그래서 액체와 충돌해야 되잖아. 자, 충돌해야 되기 때문에 요 관계가 성립된다. 응축 속도는 바로 충돌수에 비례한다. 충돌을 많이 할수록 응축이 잘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충돌수는 어떻게 정하냐면, 같은 공간에서 증기의 입자수가 많으면, 그치? 그래서 증기의 몰수하고 비례한단 말이야. 그 같은 몰수일 때, 자, 부피가 작을수록 충돌을 더 많이 하겠지. 그럼 부피하고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된단 말이야. 자, 같은 부피, 같은 입자수야. 어떤 증기는 이렇게 움직여요. 요 속도로 움직일 거야. 어떤 증기는 이렇게 움직여. 자, 이 둘의 차이는 속도지. 그럼 속도가 빠를수록 충돌 어떻게 돼? 그렇지. 그래서 그 증기의 속도. 근데, 자, 부피분의 몰수 곱하기 속도. 이게 바로 충돌수야. 근데 부피분의 몰수가 뭐야, 이거? 이게 증기의 몰농도가 되지. 그치? 몰농도. 자, 속도는 기체가 움직이는 속도를 확산 속도라고 그래. 기체 확산 속도. 자, 기체 확산 속도는 같은 기체일 때는, 같은 종류 기체일 때는, 자, 바로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속도가 빨라진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충돌수에 비례하는 것이 응축 속도인데, 충돌수는 부피분의 증기의 몰수 곱하기 속도. 근데 부피분의 증기의 몰수가 증기의 몰농도. 그리고 속도는 온도의 영향을 받잖아. 그래서 이 관계가 성립되는 거야. 응축 속도는 증기의 몰농도와 온도의 영향을 모두 받는다. 자, 증발 속도는 누구의 영향만을 받아? 온도. 증발 속도는 온도. 응축 속도는 몰농도와 온도. 그래서 밑에 하나 더 적을게. 증발 속도는 온도의 영향만을 받고, 자, 응축 속도는 몰농도와 온도의 영향을 모두 받는다. 자, 진공 상태의 공간에 물을 넣을 거야. 자, 온도는 25도씨로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속도라고 한다면 증발 속도는 어떻게 되니? 온도에 따라서 변하잖아. 근데 온도가 25도씨로 일정해. 그렇지?
그래서 증발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야. 자, 이게 바로 증발 속도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진공 상태잖아. 수증기 있어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응축 속도는 어떻게 돼? 수증기의 몰농도가 0이니까 0 될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돼? 증발이 일어나겠지. 자, 그러면은 증발하고 응축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증발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맞니? 자, 하지만 응축도 일어나기 때문에 수증기가 점점 많아지겠죠. 그러면 수증기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응축 속도가 점점 커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커질 거야. 수증기의 몰롱도 커지니까 이렇게. 맞니? 자, 그러다가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 앞으로 충분한 시간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문제에서 동쪽 평형에서 충분한 시간이 지났어? 그건 뭐야? 동쪽 평형에 도달했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증발 속도는 증발은 일정한데 계속 응축 속도가 커져.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여기는 물이고요. 자, 여기는 수증기가 되고요. 물에 증발되는 속도와 수증기가 응축되는 속도가 어떻게 돼? 같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증발과 응축이 같아지게 되면 자, 더 이상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의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하지만 어떻게 될까? 요렇게 도달할 거 아니야. 그치? 응축 속도가. 그래서 요렇게 도달하게 되면서 자, 요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게 바로 여기란 말이야. 맞니? 자, 그래서 외관상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끊임없이 증발과 응축이 같이 일어나지. 그럼 우리는 이때를 뭐라고 한다? 동적 평형에 도달했네. 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이 그래프 모양 잘 봐야 돼.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그래 이렇게 가고 있을 때 물의 양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왜? 계속 증발이 우세하니까. 수증기량은 어떻게 돼요? 계속 늘어나요. 증발이 우세하니까. 증발은 물이 줄어들고 수증기가 많아지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상태가 됐다가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높이하고 H1, H2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 H1과 H2 비교하면 이 관계가 성립되겠지. 그리고 이 높이는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거고. 그러면 우리가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 그치? 판단해야 되잖아. 그럼 판단은 어떻게 판단할까?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는 판단. 바로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변화가 없어야 돼. 자,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변화가 없어. 하지만 두 번째, 생성물만 있으면 얘는 동적 평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즉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존재한 상태에서 외관상의 변화가 없다. 그럼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고 한다. 자, 그래프 모양 잘 봐야 돼.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증발 속도는 일정해. 자, 응축되는 속도는 수증기가 많아지면서 증가한다라는 거지. 어우, 씨, 어제 밥을 먹었는데, 집에 와서 밥 먹는데, 식탁에 이렇게 그, 라겔락에 있는 밥 있잖아. 그거하고 햇반하고 해가지고, 된장찌개 먹었다. 새벽에.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막 형 뱅글뱅글 도는 거야. 뱅글뱅글 돌면서 식은땀이 막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누웠는데 막 속이 울렁대. 갑자기. 체한 거야. 체하는 거예요? 체한 거야. 난 급체가 온 거야, 급체가. 하나도 안 나왔더니?
이게 밥이 그게 상한 거야. 그게 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새벽 5시에 오바이트 하고 난 체하면은 무조건 다 개운해. 토해. 그냥 안 놔둬. 다 토해야 돼. 속을 다 비워야 돼. 어떻게든 참아요. 아니야, 그게 제일 좋아. 토하는 게 나아. 왜냐면 그게 어차피 안 좋은 음식물이 내 위에 있는데 그거를 안 좋은 걸 계속. 그렇지, 원인을 제거해야지. 그래서 무조건 토해. 스스로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러기에는 그동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힘들잖아. 막 이제 막 죽는 줄 알았네. 막 식은땀이 나는데, 막 그러면서 갑자기 뱅글뱅글 막 도는 거야. 막 뱅글뱅글. 그러니까 뭐 코끼리 코 하면 때, 코끼리 코 딱 하자 도는 것처럼 막 이게 돌면서 막 속이 막 울렁대면서 막 식은땀이 막 나는데, 씨. 근데 그게 오늘 낮까지 막 오후까지 계속 속이 더부룩하다가 이제 속이 좀 풀리네. 그 알 수 있는 게 배가 고파. 배고파. 배고프면. 갔다 또 치우시면 어떡해요? 아니야, 괜찮아. 백반을 자, 우리 요 동쪽 평형 문제점 좀 확인 좀 합시다. 여기 증발하고 응축.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 좀 확인 좀 할 건데, 약간 시간적 여유 있으니까 문제 풀이를 같이 병행하면서 아까 우리 그 염화 코발트 나왔잖아, 그치? 요 4번 문제. 자, 이렇게 요 양초불을 해가지고서 양초를 연소시켰어. 그럼 여기는 이제 CO2하고 자, 요렇게 수증기가 있겠지. 그치? 그러고 나서 자, 이거를 거꾸로 세우게 되면은 이쪽 벽면에 자, 물방울이 맺힐 거예요. 그래서 그 물방울을 염화 코발트 종이에 갖다 냈더니 자, 푸른색이 무슨 색으로 바뀐다? 붉은색으로 바뀐다. 그럼 이것은 염화 코발트가 COCl2가 COCl2 육수화물이 된 거지. 맞니? 그래서 푸른 얘는 다시 되돌아가는데 문제 여기 되돌아가는 실험 없잖아. 그렇지만 자, 이것이 다시 물하고 만나서 그러니까는 물이 빠져나가면은 되돌아가겠지. 자, 기억보기 맞고. 자, 연소 반응 비가역이야. 태우는 건 무조건. 자, 염화 코발트와 물은 가역적인 반응이다. 자, 디귿이. 자,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없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 또 나오잖아. 계속 이제 이번에 황산물이 나오잖아. 오수화물. 그래서 이렇게 계속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반응식이 주어진단 말이지. 반응식이 주어진다고. 자, 그랬을 때 금속과 산, 기체가 생성됐어요. 비가역입니다. 자, 고체가 생겼어요. 비가역이에요. 그런데 이미 요 자체가 가역으로 표현됐잖아요. 석회동굴과 종유석. 그래서 자, 기억 맞고 니은 틀리고 정반응은 석회동굴이니까 기억만.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암기사항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문제로. 여기 있는 문제 다 내신 문제니까, 내신 출제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좀 확인 좀 하고. 자, 보자. 11번 문제. 자, 일정한 온도에서, 자, 일정 온도 똥골뱅이 치면, 가나 나나 물의 증발 속도는 어떻게 돼? 그렇지. 똑같다. 근데 가와 나의 차이는 뭘까? 얘는 밀폐됐고 얘는 열려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수증기의 부피가 딱 이렇게 이만큼 부피면은 얘는 나머지 공간이 다 부피란 말이야. 그럼 아무리 수증기 증발하더라도 수증기의 농도가 증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응축 속도는 계속 낮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낮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평형에 도달하지 않아.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요 안에는 수증기 농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응축 속도가 계속 증가한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시간 지나면 뭐가 될까? 동적 평형에 도달할 거란 얘기야. 자, 그러면 컵에는 물의 증발만 이루어지니? 아니지. 응축도 일어나지만 응축보다는 증발이 더 많다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밀폐된 병에서는 증발 속도, 응축 속도가 같은 동적 평형 상태에 있다. 자, 우리 보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이 줄어들었으나 밀폐된 병에는 더 이상 줄지 않았다. 내가 동적 평형 판단 뭐라고 그랬어? 변화가 없어야 돼. 그치? 외관상으로 봤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어야 돼. 양이 줄어들지 않았잖아. 그 물과 수증기가 같이 있잖아. 그 동적 평형이란 얘기야, 무조건. 이렇게 판단하라고. 판단을. 그러니까 동적 평형은 우리가 겉으로 판단할 때는 변화가 없는데 반응물과 생성물이 같이 있어. 그럼 그 자체로 이미 동적 평형이야. 그러면 응축은, 자, 잘 봐. 이것도 많이 물어봐. 증발 속도는 가와 나가 같습니다. 맞니? 온도가 같기 때문에. 자, 응축은요, 가하고 나를 보면은 나가 더 잘 일어나요. 더 높아요. 왜? 수증기의 농도가 높으니까. 평형 농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단위 시간당 물 표면에 부딪히는 분자수는, 자,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충돌수는, 그럼 충돌수는 무엇과 비례한다? 응축 속도라고 그랬잖아, 아까. 그러니까 응축 속도는 밀폐된 병이 더 크지? 그러니까 니은 디귿이 되는 거야. 자, 이해됐니? 이런 식으로. 자, 13번은 딱 나왔네. 답 몇 번? 13번 문제는 밀폐됐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죠. 왜? 증발 속도는 일정하니까 그 평형에 도달하니까 2번 밖에 될 수 없잖아. 자, 그 다음에 2번, 4번, 5번이 왜 틀렸어? 증발 속도가 변했잖아. 증발 속도는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온도가 일정하면.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5번 문제 보면, 자,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다가 물을 넣고 밀폐시켰어. 자, Y축이 수증기 압력이야. 수증기 압력. 그럼 수증기 압력이 바로 뭐냐면 수증기의 몰수 또는 몰농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증기의 몰수 또는 몰농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증기 압력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몰농도가 커지니까 어떻게 돼? 응축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맞니? 그치? 그러다가 자, 일정하지? 몰수가 더 이상 변하지 않지? 아, 이게 동적 평형에 도달했구나. 그래서 시간 t에서는 이제 동적 평형인 거야. 그러면 수증기의 몰수가 많아지는 거니까 물의 양은 어떻게 돼? 물의 몰수는 줄어들어야죠. 0에서 t 동안 물의 양이 줄어드니까 수면의 높이는 낮아진다. 자, 응축하는 분자수. 그치? 수증기에 응축하는 분자수 증가한다. 맞니? 왜? 응축 속도 커지니까. 그치? 그 니은도 맞아. 자, 증발이 일어나지 않아? 아니지. 증발이 일어난 만큼 응축이 되는 것 뿐이야. 그래서 기억 니은만 답이 됐다. 딱히 어려운 거 없어. 자,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잘 잡아놓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이제 확인했고, 이것도 뭐 이제, 그래서 가는 동쪽 평형 나는 지금 뭐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심한 것이 뭐냐면 우리 그 니은 같은 표현에 당하지 말란 말이야. 지금 가는 더 이상 변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도 일정이야. 일정해. 그거 맞단 말이지. 근데 나는 뭐야. 지금 물의 양은 줄어들고 수증기 양은 늘어나는 구간이잖아.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 H2O L분의 H2OG는
자, 어떻게 돼? 분모가 작아지고 분자가 커지니까 얘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나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당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표현이 뭐야 저거 막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우리가 배운 거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면 돼. 그렇지?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증발 응축이 됩니다. 알겠지?